2회 법률 한자 교실입니다. 우선 오늘은 그 전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그래서 특히 전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은 헌법에서죠. 우리가 보통 전문하게 되면은 전체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하게 되면 법률 전체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앞 전자로 해서 전문으로 쓰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 헌법의 그 바로 앞전자 전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전문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의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머리에서 밝히는 글입니다. 그 대부분의 법률 제정 또는 개정 시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법률 본문과 별도로 작성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본문안의 조항 앞에 앞전자 전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의 앞전자 전문의 내용은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그리고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그 앞전자 전문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 규범성이 인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 법률에서 앞전자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도로 이렇게 본문과 별도로 해서 이렇게 제정 목적과 취지를 이제 밝히는 그 정도 어떤 기록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헌법의 앞전자 전문은 재판 규범성까지 인정되는 것으로서 헌법의 전체 안에 포함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전 전자를 쓰게 되면 법률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의 온전 전자를 쓰는 헌법의 전문은 앞전자를 쓰는 전문 그리고 본문, 그러니까 제1조서부터 제130조까지 있는 본문, 그리고 부치까지 포함을 해서 헌법의 전체를 뜻하는 온전전자 전문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헌법의 앞전자 전문을 보면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에서 얘기할 때 얘기하면은 복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문장의 유형에서 보면은 단문,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하나죠. 그리고 중문, 주어와 동사가 2개 이상인데 이것이 뭐 그리고, 그러므로 등으로 이렇게 그 대등한 주로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땐 중문이라고 하죠. 이제 그 이외를 복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와 동사가 2개 이상 있는데 서로 대등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그러한 문장을 우리가 복문이라고 합니다. 그 헌법 전문은 그 복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잘 유념하셔야 될 게 대한국민은입니다. 대한국민. 그 얼핏 혹시 어떤 시험에서 난다면 이것을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좀 틀어가지고서 나올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헌법 전문은 제헌 헌법 이래 그 동일하게 그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럼 헌법 중에 주요 한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그 음과 훈을 보면은 공은 구들 공자입니다. 구들 공자. 그래서 한문은 우리가 찾을 때 영어에서 A, B, C, D 순서, 알파벳 순서로 찾잖아요. 근데 한문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한문의 부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문의 부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들공은 이제 부수가 가죽 혁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가죽이는 게 약간 단단한 측면이 있죠. 소가죽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옛날에 보게 되면은 댐이나 이런 담을 쌀 때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굳은 것으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자는 구들고 이것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부수는 큰 입부입니다. 큰 입구. 부들 고자에 보게 되면 바깥에 그 입구자 같은 큰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입구가 아니라 큰 입구 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들고자라고 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안에 가운데 보게 되면 옛고자가 있죠. 그래서 그 옛고자 그거는 이제 훈을 보통 많이 음이죠. 소리를 나타내고 그리고 바깥에 큰 입구 구는 이제 단단하게 굳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이제 훈 뜻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들공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죽 혁자가 단단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 우에 있는 거 보게 되면은 뭐 이제 공포스러울 공자 쓸 때도 그 부분을 쓰죠. 그 밑에다가 마음 심자만 붙이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단어는 이제 소리를 이렇게 좀 나타내고 어느 한 단어는 그것의 뜻을 나타내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성 문자의 이제 구성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은 그런 게 거의 뭐 상당히 많습니다. 형성 문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한문을 아실수록 보게 되면은 자신이 알 수 있는 한문 수가 늘어나요. 자, 그럼 공고의 뜻은 단단하고 튼튼하다고 하는 뜻이죠. 그 예문을 볼게요. 이거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 것 중에 일부분입니다.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할 때 이렇게 그 공고라는 말을 쓰는데 한문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쉽게 풀어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폐습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폐습도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자, 그러면 그 폐자를 보게 되면 온날글 폐, 나쁠 폐입니다. 그래서 부수는 두 손으로 받들 공자라고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세우는 것 같은 글자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폐자를 아마 유념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이제 페이지에서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확장된 한자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약간 보게 되면은 그 우에 있는 이게 해질패인데 밑에 부수는 두 손 받들 공. 그 해질패는 이제 소위 말하는 소리를 의미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이제 이거는 특이하게 이제 뜻도 약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별도로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온날글 패, 나쁠 패. 그리고 이 습자는 많이 아시죠? 학습할 때만 그렇게 쓰게 되는 거니까. 익힐 습, 그리고 배울 습 이렇게 하죠. 여기서 부수는 깃 우자입니다. 날개. 날개 그 우자. 그래서 이제 익힐 습. 그 의미는 뭐 폐습하니까 이제 나쁜 이제 습관, 나쁜 버릇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자를 활용을 해서 형성 문자로 분석해서 한자를 더 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음은 그 폐자, 해질 폐자죠. 폐자가 되고 이제 해진다는 거 옷이 떨어진다, 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음은 그 폐자가 나타내고 그 부수는 보통 뜻을 보통 나타내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은 지금 앞에서 배운 그 폐습할 때 폐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옷이 낡은 폐, 나쁠 폐.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는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때도 바로 이 폐자를 씁니다. 그래서 별로 그 좋은 뜻은 아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딱 오시게 되면은 앞에 거하고 비슷한데 밑에 부수만 좀 바뀌었죠. 여기서 부수는 수건 건자입니다. 지금은 수건이 뭐 대수롭지 않지만 예전에는 수건이 좀 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이라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좋은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패자는 바로 이 헤드 패자에서 이제 발음 음을 가져오고 그 후는 수건 건자니까 좀 약간 좋은 의미다 보니까 비단 옛날엔 비단이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물물 교환하거나 할 때는 화폐의 역할도 했었죠, 비단이. 그리고 이제 예물, 좋은 의미니까 예물 패자로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돈패 할 때는 화폐, 그리고 예물이라고 할 때는 이제 패백 할 때 이제 이제
예물 패자를 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이제 신랑 신부 결혼하고 할 때 이렇게 거다가 예물을 놓고 할 때 쓰는 것 갖다가 패백이라고 하죠. 다음은 밑에 한번 글자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부수가 위에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우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이제 풀초부수라고 합니다. 풀초변, 풀초부수. 그러니까 뭐 근데 풀이 이렇게 막 자풀이 나와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우에 짝대기 쭉 있는 데다가 이제 두 개의 짝대기를 더 내리는 것 같은 거. 그리고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한문에 이 풀초 초두변 참 많이 나오죠. 이거 풀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이 다른 걸 이렇게 가리게 되죠. 그래서 그 덮을 패자 할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풀이 뭐 덮는다, 전체를 포괄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밑에 해질 패자는 발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수는 풀초라는 걸 아시게 되면 되고 자 그럼 덮을 패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때 쓰는가? 은패, 우리 가린다고 한 덮는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은패한다고 할 때 바로 이 덮을 패자를 쓰고 그리고 포괄할 패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포괄할 패자 이런이 폐지하면 우리 어른들이 또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상당히 길게 말씀을 하다가 나중에 이런이 폐지하면 한마디로 그 전체의 뜻을 다 말한다고 할 때 이런이 폐지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 패자는 바로 포괄할 패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 문자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자신도 모르게 글자를 분석해서 하다 보게 되면은 모르던 글자도 좀 알듯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글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해질 패자와 관련돼서는 또 앞으로 다른 책을 보다가 보게 되면은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단지 이 해질 패자가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여러 중복되다 보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헷갈릴 수가 많습니다. 그때는 그 부수로서 뜻을 구분하면 됩니다. 이 우에 나오는 수건 건자가 있는 건 좋은 뜻, 비단패, 돈패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 풀초두변이 되어 있는 것에는 보게 되면 풀이니까 무엇인가 가리고 덮는다. 그럼 덮을패. 이렇게 연상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은 뭐 그건 암기할 필요 없이 오랫도록 그렇게 많이 상기할 수 있는 글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두 번째 법률 한자 교실을 배워봤습니다. 보게 되면 한자는 어쨌든 간에 글자를 많이 알므로써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한자를 만드는 글자의 구성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기초 한자를 알게 되면 그 다음 자의 형성 문자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법률에 나오는 한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자료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즐겁고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